1번 문제. 제일 처음에 이 5m를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프릭션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멈춘답니다.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서 멈추느냐 그런 얘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에너지식을 한번 써볼게요. 델타 K 플러스 델타 UG는 W 프릭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멈춰 있다가 나중에도 결국 멈추니까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는 없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얼마만큼 내려갔느냐? H만큼 내려갔다. 즉 5m 내려간 거죠. mg 델타 y니까 마이너스 h 이만큼 내려갔다고 봅시다. 그럼 work done by friction 이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fd죠. 이렇게. 자, 여기서 f가 또 뭐냐면 mu m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요 디스턴스 d 구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d는 이 식에서부터 정리를 해보면 d는 mg도 같이 지워지니까요. mu 분의 h가 되겠습니다. 자, h는 5m. 자, mu는 몇이었습니까? 0.2. 0.2의 역수는 역시 또 오니까 25m가 되겠네요.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kx의 3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포스 자체가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써 있고요. 컨저버티브 포스로부터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그 공식은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U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델타 U죠. 델타 U로 써도 돼요. 델타 U는 마이너스 F X dx 이렇게 인티그럴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제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인티그럴 하면 되겠죠. 자, 제로인 지점을 우리가 제로로 포텐셜 에너지를 제로로 놓는다면 이것은 이렇게 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x의 3승 dx 제로부터 x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4분의 1 kx의 4승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런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물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사람이 손으로 밀어가지고 디스턴스 D만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의 스피드가 몇이 되었느냐? V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니셜 벨로시티는 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냐면 워크 넷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 그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워크 넷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자, 워크 넷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F 넷에다가 디스턴스 이쪽은 체인지 오브 키네틱 에너지니까 2분의 1 m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인데 v 파이널은 v고요. 이니셜은 제로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디스턴스는 지금 여기 0.9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F 넷을 직접 구해 봅시다. F 넷은 2D분의 M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매스가 몇이면 0.2고요. 그 다음에 V는 몇이냐? 30 제곱해야 되겠죠. 나누기 2 곱하기 디스턴스는 0.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였고요.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뭐냐?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10kg인데 얘가 start from rest at time t equal 0에서 이렇게 돼 있대요. work done by how much work is done by the net force 이렇게 써 있네요. work net은 change of kinetic energy입니다. change of kinetic energy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1 mass에다가 v 파이널은 몇이냐면 1초 집어넣었을 때니까 하여튼 v의 제곱 마이너스 v 이니셜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좀 잘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에다가 매스는 10 v 파이널은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5가 되겠죠. 5, 25 빼기 제로일 때는 몇이면 제로는 제로죠. 뭐.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5에다 25를 곱하니까 125 줄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따라서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20kg의 박스가 있다고 써 있어요. 얘가 이니셜 벨로시티 10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를 간다고 써 있네요. 플로어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come to stop 이렇게 써 있죠. What is the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the box and floor? 써 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이건 뭐 이런 식 써볼 거예요. 델타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델타 포텐셜 에너지는 W 프릭션. 이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키네틱 에너지는 제일 마지막에 멈추니까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니셜은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F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F는 뭐냐? μmg. 수평면상에서니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뮤 구하는 거네요. 뮤k죠, 사실 이건. 자, 양쪽에서 mmg고요. 그럼 2g분의 v0의 제곱일까요? 계산을 쓰겠네요. 자, 매스는 결국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죠. 자, 아래쪽은 일단 20. 그럼 위는 v0니까 100. 자, 그 다음에 또 계산해야 될 게 뭐 있냐? 아래쪽이 20이 아니라 그 다음에 D가 하나 빠졌군요. D 2GD 20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래쪽 500이고 위쪽은 100이니까 5분의 1 0.2가 되겠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0.2 B가 되겠습니다. What is the potential energy of the spring when it is being compressed by x0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restoring force가 kx의 제곱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restoring force의 magnitude가 그런 것이지 restoring force 자체는 마이너스 kx의 제곱입니다. 부호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쓴 것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potential energy change. 이것은 뭐냐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kx의 제곱 dx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x에서부터 x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3분의 1 kx0의 3승이 될까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다. 자, 따라서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뭐냐? 자, 매스 M1이 더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스 M1이 더 무겁기 때문에 매스 M1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이고 M2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만큼 내려가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없다가 이제 키네틱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델타 K 플러스 델타 UG는 프릭션이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자, 키네틱 에너지는 제일 처음에 없다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제 커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는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토탈로 봤을 때.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인크리즈 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디크리즈 한다.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A번.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In which of the graph does the object have a constant non-zero kinetic energy? 이렇게 써 있네요. 콘스탄트 논지로라는 건 스피드가 일단 0은 아니어야 돼요. 0은 아니고 그 다음에 콘스탄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벨로시티가 일정해야 되죠. 0이 아니면서. 자, 일단 1번 그림을 보면은 1번은 벨로시티는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이 멈춰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린 것입니다. 2번은 벨로시티가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벨로시티가 콘스탄트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스피드가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어때요? 포지션이 지금 뭐 2차식 혹은 3차식일 테니까 뭐 2차식이라고만 봐도 3번의 그림은 벨로시티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벨로시티가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건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맞고 3번하고 1번은 틀렸으니 답은 B가 되겠습니다. 2번 only가 되겠죠. 어떤 애스트로넛이 골프공을 때렸다. 근데 어디에서냐면 달에서 그렇게 했대요. 달에서는 근데 액셀레이션 듀 투 그래비티가 6분의 g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그 골프공을 때릴 때 work done by the club on the ball 물어보고 있습니다. 워크 넷을 구하면 되겠네요. 골프공이 때린 제일 처음에 스피드가 0이었다가 스피드가 V가 된 것이죠.
물론 뭐 앵글은 있긴 하지만 앵글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워크넷은 change of kinetic energy 이걸 써볼까요? kinetic energy. 자, 달에서도 뭐 지구에서는 kinetic 에너지는 그냥 kinetic 에너지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빼기 제로가 될 테니 바로 2분의 mv 제곱이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멈춰 있는 놈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죠? 자, 따라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스프링이 있고요. 스프링에 어떤 블락이 매달려 있죠. 근데 이걸 천천히 내려놓았더니, 그죠? slowly lowered 했더니 0.1m만큼 내려왔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0.1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된 것이죠. 이퀄리브리엄. 자,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대신에 instead of slowly equilibrium까지 가는 거 대신에 얘를 어떻게 했다? release from rest, allow to fall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바로 제일 처음에 이퀄리브리엄 위치가 여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탁 놓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위아래로 오실레이트를 하게 됩니다. 오실레이트를 할 때 요만큼이 좀 앰플리튜드일 테니까 또 여기 요만큼이 또 아래쪽으로 앰플리튜드가 있겠죠. 오실레이트를 하면 위아래로 오실레이트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위로 0.1, 아래로 0.1이니까 토탈 내려온 길이는 0.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2인 위치에서 멈췄다가 다시 오실레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D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에너지 컨저베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왜 도대체 딱 2배인 위치에서 멈춰야 되는가? 자, 일단 이퀄리브리엄인 상태라면 어떤 거냐면 아래쪽으로 mg, 그다음 위쪽으로 kx0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일단 이 두 개가 같을 거예요. 바로 kx0는 mg, x0는 k분의 m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그냥 릴리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플러스 델타 us. 자, 이때는 사람의 손이 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컨저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까지 쭉 다 해주면은 0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오실레이트 하니까 제일 밑에 바닥에서도 순간적으로 스피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는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총 내려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를 뭐 x라고 합시다. 그러면 mg 마이너스 x만큼 내려온 것입니다. 스프링도 그만큼 늘어난 거죠. 2분의 1 kx의 제곱 이퀄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주면은 이걸 정리해주면 x는 0 또는 x는 k분의 2mg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에서 x0 k분의 mg였으니까 k분의 2mg는 몇이 되냐면 바로 2x0, 즉 0.2가 되겠죠. 0.2. 그래서 0.2인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오실레이트를 한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밑에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그림이라는 건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5m만큼 지금 비스듬한 거리로 올라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버티컬리는 3m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끌어당길 때 누가 그 물체에게 힘을 줬느냐? 바로 스프링이다. 스프링이 늘어난 길이는 0.1이었고 그게 당겨주는 힘이 아까 그 물체 mg랑 똑같은, 그래서 위쪽으로 주는 힘은 몇이었냐면 바로 mg랑 똑같은 힘이었죠. 예, 이것도 kx0랑도 똑같은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끌어올린 거였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몇이냐면 50 곱하기 0.1, 즉 5인 것입니다. mg가 바로 5인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스프링이 하는 웍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W 익스터널 포스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키네틱 에너지 체인지 플러스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체인지 이렇게 될 겁니다. 스프링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처음에 멈춰있던 것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mg 델타 y가 되겠습니다. 자, mg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5라고 했고요.
5 곱하기 올라간 높이는 몇 미터냐면 3미터가 되겠습니다. 3미터. 그래서 5, 3, 15줄의 웍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같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B번 15줄이 되겠습니다. 이 물체는 결국 얼마만큼을 내려온 것이냐면 2분의 L만큼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의 스피드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뭐 그냥 간단히 계산해도 되죠. mgh는 2분의 mv제곱 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델타 k 플러스 델타 u g는 0이다. 그래서 제일 바닥에서는 2분의 mv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mg 델타 y인데 델타 y가 마이너스 2분의 L만큼 내려온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스피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루트 g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번 루트 gl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봐서 그림이 뭐 쿼드라틱 이퀘이션처럼 대충 보이네요. 대략 보면은 이걸 쿼드라틱 이퀘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x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그럼 그때 포스를 구하라 그랬는데 컨저버티브 포스 구하는 방법은 포텐셜 에너지로부터 다음 공식을 써야 되죠. 마이너스 du d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kx 그래프가 되죠. 자, 마이너스 kx 그래프 여기서 어떤 건가요? 요 d번은 kx고요. 바로 요 2번이 마이너스 kx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xt 그래프네요. 포지션 그래프다. 자,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 the object speed and direction of the motion during the time interval shown?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예.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포지션이 지금 네거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슬로프를 보게 되면 슬로프가 바로 벨라시티를 나타내거든요. 슬로프가 파저티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포지션이 지금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물체가 현재 네거티브 포지션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방향은 어느 쪽이냐? to the right, to the right라는 거죠. 왜냐하면 슬로프가 파저티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슬로프가 작아지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슬로프가 상당히 컸는데 슬로프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 가면서 스피드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피드는 디크리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디렉션은 파저티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디크리징, 그다음에 파저티브. 따라서 답은 A가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니까 15뉴턴이 지금 힘을 주고 있어요. 2kg에게. 자, change in kinetic energy of the block after moving distance 4m. 자, 그런데 여기서 frictionless stable이라고 했으니까 저 포스 외에는 다른 힘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뉴턴을 한번 잘 디컴포지션을 해봅시다. 15뉴턴은 요 방향으로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는데 15뉴턴. 자, 여기가 37도일 때 37도는 어떤 앵글이냐면 3대 4대 5의 앵글이에요. 그래서 이걸 15라고 하면은 이쪽은 4. 그러면 3, 4, 12가 되겠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9 3배를 해야 되니까 3, 3은 9가 되겠네, 이쪽은. 이렇게. 그럼 3대 4대 5가 되겠죠. 37도일 때 다음과 같이 되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호라이전털 컴포넌트는 바로 12밖에 없습니다. 그 12가 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주는 포스가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서 웍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웍은 워크넷은 change of kinetic energ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x 방향으로 포스에다가 디스턴스 d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얘는 몇이냐면 12고요. 그 다음 얘는 몇이냐? 3m입니다. 따라서 36이 되겠습니다. 36줄이다. 자, 그래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지금 저 형태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400분의 1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x 그다음에 여기가 포텐셜 에너지 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써 있냐면요, x 이퀄 30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포텐셜 에너지의 공식은 요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가만히 놔뒀더니 free to move 가만히 놔뒀더니만 얘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면 x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move distance 10m만큼을 움직였다. from the initial position에서부터. initial position 32였던 거지만 말이죠. 32 어딘가 여기 있었을 텐데. 자, 그럼 어떤 쪽으로 가게 돼 있냐면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죠. 프릭션 같은 게 없으니까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봤을 때 키네틱 에너지는 0이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안 움직였어요.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늘어날 일밖에 없어요.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 일밖에 없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려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됩니까?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알게 됐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몇 미터 움직여야 되느냐? 10미터 움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포지션은 20이다. 그래서 20인 지점에서의 슬로프가 바로 포스가 되는데, 포스는 공식에 따라서 계산하죠. 뭐 F는 마이너스 du dx 이렇게 마이너스 x분의 400을 미분합시다. 미분. 자, 일단 마이너스 400은 바깥으로 400은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x분의 1 미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400 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위치는 지금 20인 위치에서죠. x 이퀄 20을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계산하라 1뉴턴이 되겠습니다. 왜 매그니튜드냐? 그건 문제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래요. 또 magnitude of the force associated with this potential energy 그렇게 써. A student pushes box across the rough surface 이렇게 써 있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박스가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applied force죠. 근데 반대말은 뭔가 프릭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써 있냐면 What is the change of kinetic energy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The amount rough horizontal flow라고 써 있고요. Amount of work done by the student가 100줄, work done by the friction 이건 40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0줄이지만 이것은 네거티브 40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는 것은 뭐냐? work net은 change of kinetic energy. 자, work net 안에는 누가 있냐면 W student가 있고요. W friction도 있습니다. W student는 움직이는 방향으로 도움을 준 work이에요. 100줄. 그 다음에 W friction은 방해한 work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 60이 되겠습니다. 60줄이다. 자, 따라서 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 Work done on the object by the F during first 10m is most likely first 10m까지 한 일하고 네, 계산을 하시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first 10m까지 한 일은 이 밑에는 이 에리어가 되겠네요. 그걸 잘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삼각형부터 한번 해보면 네, 웍은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 그 다음에 W2. 자, 10까지니까 이번에는 5 곱하기 10이 되겠네요. 25. 그래서 토탈 다 더해주면 토탈 웍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25가 아니죠. 잘못 썼어요. 25가 아니라 52죠.
자, 더해주면 75줄이 되나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kinetic energy of the 2kg object when D가 20m일 때 20m일 때면은 잘 보시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에리어뿐만 아니라 여기 에리어까지 다 인티그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지오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까지 다 가게 되면 결국은 어느 부분이 다 캔슬이 되냐면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캔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0m까지 전부 다 인티그를 하나 아니면은 5까지만 인티그럴을 하나 결국 밑에 있는 에리어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20까지 갔을 때하고 그냥 5m까지만 갔을 때하고 웍이 결국은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블락이 저렇게 지금 비탈면을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는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죠? 하나는 곡선을 따라서 내려간다. 또 하나는 직선을 따라서 내려가요. 곡선을 따라서 내려가나 직선을 따라서 내려가나 거기에 만일에 프릭션이 없다면은 프릭션이 없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identical rough horizontal surface를 간다고 그랬지. 여기는 지금 프릭션이 있어요. 여기는 프릭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프릭션이 있죠. 하지만 곡선에는 프릭션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둘 다 트랙이 frictionless라고 써 있습니다. Both block is a smooth transition onto the rough horizontal surface. horizontal surface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 프릭션이 없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하고 여기 끝날 때하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여기 끝날 때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제일 마지막까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얼마나 더 가서 멈추느냐, 요 디스턴스 D, 여기도 얼마만큼 가서 멈추느냐, 디스턴스 D. 이쪽은 지울게요. 여기 필요 없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 한쪽이 더 클 것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델타 K 플러스 델타 UG equal W friction, work done by friction이죠. 제일 처음하고 파이널을 비교해 보면은 kinetic energy change는 없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 mg 델타 y니까 델타 y는 내려간 높이 h. 그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fd. f는 또 mu mg.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디스턴스 d를 구해 보면은 d는 mg하고 mg는 같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mu분의 h가 된다. 높이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곡선이든 아니면 직선이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높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죠. 매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매스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은 높이에서 시작했으니까 같다는 것이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kg 오브젝트가 released from rest from height 3m에서 떨어졌다. How much kinetic energy does the object have when it reached the height 1m? 이렇게 써있네요. 자, 이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자, 2m인 높이에서 시작해가지고 1m인 높이에 도달했다고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얼마만큼의 높이를 이동했느냐? 그럼 이걸 가지고 계산합시다. 이퀄 빵. 자, 이쪽은 키네틱 에너지의 체인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냥 키네틱 에너지 파이널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mg 델타 y. 델타 y는 1m네요. 하지만 마이너스 1m죠. mg는 몇일까요? 2니까 20이 되겠죠. 얘는 이퀄 빵.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파이널은 몇이 되느냐? 20이 되겠습니다. 20줄이다. 비교적 쉬운 문제였네요. 자, 이건 지금 포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포스 그래프는 뭐 지금 뭐 그래프를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지만 포스가 네거티브 밸류들을 갖고 있네요. 자, only 이 포스밖에 없다고 써 있고요. 그랬을 때 what happened to the
potential energy of the system as we move from 0에서 0.1m까지 갈 때 potential energy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potential energy의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potential energy는 뭐 U 제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굳이 이 말도 쓰지 맙시다. 마이너스 F d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이제 제로부터 시작해서 뭐 x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라는 건 어떤 그래프입니까? 뭐 이런 그래프를 인티그럴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그래프 여기다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를 지금 인티그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x까지.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티그럴이 지금 되어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인티그럴 하는 동안에 이게 밸류는 커졌다 작아지지만 그 밑에 있는 에리어는 요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값 아니겠습니까? 밑에 에리어만큼 더 추가적으로 더하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 펑션은 인크리징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계속 인티그럴 하는 동안에 계속 밸류가 커지니까. 왜 위쪽으로 플러스로 됐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래프에 다시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increasing only가 되겠습니다. 물론 펑션은 디크리즈했다가 인크리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니 인크리즈했다가 디크리즈 하는데, 하지만 그건 다 플러스 값이니까 인티그랄 값들은 계속 인크리즈 하고 있다. 자, 이어서 23번 문제입니다. How does the work required to accelerate? 10에서 20까지 compared to accelerate it from 20에서 30까지. 자, 그럼 문제죠. 10에서 20까지 accelerate 할 때 드는 work하고 그 다음에 20에서 30까지 accelerate 할 때 드는 work하고 그 두 개를 비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비교할까요? 일단 제일 처음 거 워크 1부터 보면 이것은 2분의 1 매스 파이널이 20이니까 20의 제곱이니까 400이죠. 400 빼기 100 이렇게 돼 있고요. W2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다가 100 곱하기 20에서 30이니까 900 빼기 400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300이네요. 300.